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설은 생소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설날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프로배구 V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 13명에게 한국의 설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물었더니 선수들은 설날 풍습이 재미있다면서 우저른에게 세뱃돈을 받고 떡국도 먹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캐시페이는 떡국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라고 말했고, 삼성화재 마테우스 크라우척도 나는 식감이 좀 어색하지만 아내가 떡국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캐피탈 다우디 오켈로는 고향 우간다에선 새해에 염소고기를 먹는데 한국에서 먹은 떡국도 맛있었다면서 선수들은 모두 우저른으로 생각하는 감독에게 세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선수들은 모두 돈을 받는다는 한국 문화는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지러지게 웃었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뤄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지역과 나라, 인종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즐기는 새해 음식에는 부와 건강, 지혜, 가족 간의 화합 등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특히 우리나라의 새해 음식인 떡국은 지역이나 가정마다 다른 고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후나 특성에 따라 지방마다 다른 음식 문화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한국의 떡국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깊고 맑은 육수에 처음부터 떡을 넣기 때문에 녹말 성분이 녹아들어 일반적인 국 요리와 달리 수프처럼 국물이 걸쭉해진 떡국을 떡수프라고 부르며 즐기게 된 것입니다. BBC 기자 에린 크레이그는 10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후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 사진작가인 남편과 함께 매년 한국을 방문해 서울, 제주도, 강원도 등 각 지역에서 한 달씩 지내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한국에서는 나이를 국그릇으로 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에린 크레이그가 한국 전통음식 연구소에서 배운 떡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에선 나이를 음력설날을 기준으로 세며 그날 떡국을 먹음으로써 한국인들은 한 해 더 나이를 먹고 현명해진다고 여긴다고 시작합니다. 윤숙자 박사는 실크 한복을 입고 시연 주방에서 나비처럼 팔랑거렸습니다. 재료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란 떡, 얇게 저민 소고기와 작은 그릇에 담긴 양념, 도마 옆에 버너에서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모든 한식에는 상징이 있어요. 그녀는 떡을 솜씨 좋게 동글동글 썰어 카드를 펼치는 마술사처럼 펼쳐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떡은 3가지 상징을 갖고 있어요. 긴 줄은 장수, 동전처럼 얇게 썬 것은 부귀, 그리고 흰색은 새해를 깨끗하게 시작한다는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죠. 설날 이틀 전이었고 나는 서울 종로의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 가서 설날을 상징하는 떡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연구소와 떡박물관의 설립자이자 소장인 윤숙자 박사는 저를 가르쳐주기에 완벽한 분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과 왕실음식에 관한 요리책을 여러 권 집필하고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를 지닌 분입니다. 그녀는 떡국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만드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새해맞이에서 떡국의 역할은 단지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설날 우리는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먹게 되죠. 한국에서는 나이를 각자 생일이 아닌 음력 설날부터 셉니다. 설날 명절에 이 국을 먹음으로써 한국인들은 한 살 더 먹고 더 현명해졌다고 여깁니다. 5,100만 명의 한국인들이 한 가지 특별식을 통해 거대한 생일 파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공동체 문화로 유명합니다. 한국인들은 나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대신 우리를 선호합니다. 식사는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접시에 차려집니다. 술을 마실 때도 늘 함께합니다. 한국인들은 자기 잔을 채우지 않고 대신 옆자리 사람의 잔을 채웁니다. 그러면 자기 잔도 채워질 테니까. 하지만 공동체로서 나이를 먹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한 살로 간주되므로 나는 그 나라에 도착하면서 한 살 더 먹는 셈이었습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예를 들자면 런던이나 뉴욕에서보다 2살 더 나이가 많아집니다. 떡국과 설날의 관계는 1800년대 중반 한국 관습에 관한 책인 동국세 시기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떡국과 나이에 대한 원래 연관성은 미스터리였습니다. 다른 날 떡국을 먹는 것은 맛있는 식사에 불과했으니까요. 윤 박사는 이 전통이 동국세 시기 기록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떡이 한국 요리에 등장한 지는 200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윤 박사는 떡국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떡 만들기는 쉽지 않죠라고 말합니다. 연구소의 떡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떡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공동체의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녀가 돌아가며 묵직한 돌절구나 나무 도구로 찹쌀가루와 물을 넣은 반죽을 찧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공동체에서 모두 함께하고 결과물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떡은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설날에 특히 나이 먹는 의식에 포함시킨 것은 아마 유교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통한 조화를 중시하는 통치 철학인 유교는 14세기 후반 한국에서 제도화되었고 그 후 500년 동안 모든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고용주, 아내, 조상을 대하는 법이 모두 유교 규칙에 따라 정해졌고 사회 질서의 상단에 있는 이들에겐 존경과 헌신을 바쳤습니다. 아래로는 자비와 보상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회적 상황에 대해 7가지 형태를 가지는 한국어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상대와 나의 관계에 따라 어떤 형식을 쓰는지 결정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위의 척도는 나이입니다. 부모와 연장자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행동에 속합니다. 공동체로서 나이 먹는 전통은 한 사람의 상대적 지위를 결정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같은 해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갖습니다. 3월에 태어났든 11월에 태어났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나이를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가끔은 떡국은 몇 그릇 드셨어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한국의 모든 지역은 지역의 재료를 이용해 저마다 떡국을 만듭니다. 윤 박사는 전라도의 닭육수 떡국과 제주도의 미역떡국을 설명했고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떡에 만두도 섞는다고 합니다. 윤 박사의 레시피는 서울식으로 소고기 육수를 썼습니다. 다양한 맛에도 불구하고 모든 떡국은 같은 상징을 가집니다. 윤 박사는 국을 끓였고 우리는 주방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10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이 수도의 복잡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쪽으론 고층 빌딩, 호텔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반대쪽을 보며 윤 박사는 15세기 조선의 왕궁 창덕궁을 가리켰고 길 바로 건너편에는 같은 시대 유교 사찰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포용하면서도 과거를 귀중히 여깁니다. 많은 가족들은 설날에 차례상을 차립니다. 떡국을 조상에게 바치고 그들의 인도와 보호를 구합니다. 그 다음 가족은 떡국을 먹으며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은 옛 믿음과 새로운 믿음을 함께 섞어 떡국을 먹으면서 기독교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신앙을 갖게 됐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계층 질서가 뚜렷한 공동체 국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며 국민 전체가 함께 나이를 먹는 나라입니다. 안으로 들어온 윤 박사는 파와 달걀 지단, 말린 실고추로 장식한 떡국을 차렸습니다. 3시간 동안 끓인 육수는 맑고 섬세했고 떡은 쫄깃하고 부드러웠죠. 내 고향 미국 위스콘신이 새해를 맞으며 먹는 케이크와 샴페인과는 다른 상쾌하고 깔끔하게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 먹으면 윤 박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 먹어도 나이는 드는 거예요. 그러나 떡국을 맛있게 드시는 게 낫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